자, 아마 내일 그 교육부 발표할 것 같은데 지금 예상안으로 유력한 게 첫 번째 고3만 먼저 뭐 온라인 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안으로는 고등학교 혹은 전체로 해서 뭐 온라인 계약하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 가는 일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플랜 B를 작성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할 거예요. 내일 발표. 오늘 발표 안 했잖아요. 혹시 발표했나요? 제가 못 본 사이 아직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 온라인 계약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히면, 여러분 아마 학교 담임쌤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어플이나 이런 쪽으로 부모님이나 여러분 쪽으로 아마 안내가 되면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수업에도 좀 참여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어디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또 개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잘 들어보시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잘 받으셔서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플랜 B를 좀 세워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제가 첫 번째 플랜 B가 시너지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4월 우리 3일자 제가 써놨지만 그때 그 마플 시너지 28개국에 밀린 거 쫙 정리를 최대한 많이 점검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주셨던 거 이렇게 작업표 주셨던 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금요일날 들어오시면 다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오답을 다 드려서 갈 테니까, 아마 그게 4월 20일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내일 날짜가 확정돼 봐야 되겠지만 그때 양이 좀 충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양이 충분할 수 있도록 작업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저도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내일 발표가 어디까지 갈지에 따라서 중간고사나 이런 것도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안까지 제가 금요일날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들으신 분들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하루에 100명 이내로 확진자가 줄어들긴 했으나 어제자는 그랬어요. 또 다시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 공부들 잘 하시면 되는데, 부탁인 거는 올빼미 하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진짜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가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잘 그런 거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플랜 B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풀고 좀 피드백 좀 많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학교를 숙제 먼저 말고 잠실고등학교, 지난번에 우리가 그냥 풀기만 하고 실제로 답을 드리지 않았던 그 잠실고등학교부터 질문 처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실여고 숙제 나갔던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부터 한번 좀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호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실고등학교 445번 먼저 제가 들었습니다. 또 440 454번 잠실고 446 일단 그럼 잠실고부터 시작을 할게요. 440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나에게 굳이 뭐 이 해설을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오늘 누적 복귀 학습지 드렸어요. 양이 오늘 27개인가요? 26개로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미리 보고 계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440번 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440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px에서 qx를 뺐더니 나눈 못과 나머지 합이 얼마다? 제로다라는 말을 썼고, 나 조건에서 px, qx는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네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특별히 차수를 알려준 경우죠. 그래서 fx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gx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가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놨었냐면 fx에서 얘가 gx를 갖다 뺐다 이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어떤 식인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x에거나 1차식 구조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얘가 최고차가 1이 똑같으면은 빼버리면 어차피 1차식만 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1차도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x-로 나눠봤다라고 했어요. 그럼 x-로 나눠봤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건 못과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못과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쓸까라고 봤더니
여기를 알파라고 주면 당연히 얘를 마이너스 알파로 주겠지. 그게 가의 정보의 활용법이니까. 못과 나머지 합은 얼마였다? 제로였다라고 했으니까 얘 알파, 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잡았을 때 얘를 한 번 더 잡아보면 얘는 x-가 3으로 다시 정확하게는 한번 이렇게 갑시다. x-2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여기가 x-가 3의 알파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fx-gx는 x-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 그 말인즉슨 fx-가 gx라고 하는 요 놈이 그랬다는 것은 f의 3이라고 하는 것과 g3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가 는 제로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볼 텐데, 나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fx 곱하기 얘가 gx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 선생님 표현을 이렇게 썼군요. 거기 참고로 그냥 얘 p 그냥 q로 봐주세요.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pq 그냥 순서대로. 그럼 fx 곱하기 gx로 바꿔주면 이거로 나누면 떨어진다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 몫을 갖다가 qx라고 해보죠. 그죠? qx라고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가 없구나.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를 봤더니 오케이. 나눠주는 숫자가 1차식들을 포함하니까 첫 번째는 x는 3을 갖다가 대입을 해.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대입을 해. 했더니 f의 3 곱하기 g의 3 이퀄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f의 마이너스 3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 선생님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가에서 구했던 상황을 살펴보시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린 얘는 뭐다? f의 3 곱하기 g3도 f의 3으로 던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f의 3과 g의 3은 모두 다 얼마였다? 0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얻은 수식이 f3도 0이고 g3도 0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식이 x-3 여기도 x-3 그 다음에 여기에 x-알파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가능할까요?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F3하고 G3이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집어넣었을 때 연립했을 때 F3과 G3 모두 제로야. 그 말은 뭐야? 이거를 인수로 가져간다는 인수정리의 뜻이었겠지. 그럼 나머지가 어차피 이런 걸 또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 모르는 문자를 또 잡았지만 일단 이런 식을 설정을 했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와 있었어. 어떤 힌트? 그 문제에서는 Q4라고 나왔지만 실은 그냥 G4인 거지, G4. 제가 문자를 그렇게 썼으니까. 그럼 G4가 얼마였다? 얘가 6이었다라고 얘기가 됐어. 그럼 이 식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을까? 4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얘가 그럼 G4라고 하는 형태는 4-3에다가 얘가 4-가 베타가 되면서 이게 1이고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아하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를 확인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뀐다? 아하 x-3에 얘가 x 더하기 얘가 2가 된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맨 마지막 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g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한번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뿅뿅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6이 되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아하 우리는 f의 마이너스 3이 얘가 제로가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니 둘 중에 곱해서 0이 되어야 돼.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군요 라고 해서 식 자체가 x-3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됐던 거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였죠? 나는 f의 원이 궁금하고 g의 원이 궁금한데 그 두 개를 덧셈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f의 원을 저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4가 됐을 거고 g의 원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3이 들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덧셈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에 있었네요. 1번에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제가 차수를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인수들을 뭔가 알려주는 형태의 정보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 논리에 따라서 3을 먼저 찾으시고요. 나머지 못 찾는 거에 대해서 G4가 6이라고 나왔으니까 베타 찾으면 알파도 자연스럽게 찾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차근차근 겪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0번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 445번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445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되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약간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을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 이렇게 생각해요. 445번에서 주로 출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2차 함수니? 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릴래?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니? 꼭지점 기준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출제자가 되게 예쁘게 장치를 해놨어. x의 범위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얘가 4까지인가? 이렇게 잡아놓고 함수를 잘 봐봐. 뭐가 예쁘다라고 했는지를 지금부터 잘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뭐가 예쁜데 여기 a를 묶어놨어.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4x 플러스 b까지 주되 완전제곱식의 꼴에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얘가 빼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걸? 그렇다 보면 앞쪽에 있는 결과에 따라서 얘는 a 가로에 x-2의 제곱 더하기 얘가 b-4a 이렇게 될걸?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죠? 대칭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얼마라고요? 2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2다라고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오케이. 2를 여기다 알려줬어. 선생님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문제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요청했어? 최대하고 최소가 각각 5하고 1이다. 아 그럼 양수값인가 보다. 이런 느낌은 받겠지. 그럼 따져볼까? 첫 번째 어떤 경우? 여기가 2, b-가 4a가 되는 형태의 a가 뭐인 경우? 양수인 경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요점의 좌표를 기준점으로 얘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 즉 2, b-4a는 똑같은데 얘가 a가 음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죠. 왜? 우리가 미지수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게 없었으니까 0이 아니라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잖아요. 양수와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분명히 얘가 1부터 4까지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럼 얘가 1이 여기 있을 거야. 4는 당연히 여기가 1간격이면 3이 이 정도니까 똑같은 위치니까 4는 이쯤 정도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절단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로 확인해? 오케이. 요 지점이 미니멈, 요 지점이 맥시멈인 걸 알겠지. 그림상에서. 맞을까요? 자, 그럼 확인해보자. 자, 분명히 최대는 얘를 fx라고 한다면 얘가 f의 4가 최대야. 이게 최대라고. 그럼 f4는 어떻게 구해? 여기다 4를 집어넣겠지. 4-2.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냥? 16a, 16ab. 얘가 그냥 b네. 그럼 미니멈은요. 여기 꼭지점을 잡으니까 얘가 b-4. 그죠? f의 2가 얘가 b-4. 그럼 이때 문제에서 최대가 얼마라고 했었어? 자, 최대가 5야. 최소가 1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B5 집어넣으면 이때 A가 1이에요. 그러면 A가 양수 조건에서 부합하네요. 문제 없네요. 동거 맞죠? 따라오고 있죠, 동거? 자, 이제 여기 봐볼까? 자, 이 경우에서 봤더니 얘가 2였는데 얘가 그럼 1이 여기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를 절단했을 때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일걸? 그러면 최대가 되는 지점은 그냥 F의 2야. 이게 b-가 4에 최소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f의 4야. 이게 뭔데? b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최소가 문제 속에서 1이었고 최대가 문제 속에서 5였다면 이렇게 됐다면 결과적으로 이때 해당되는 값을 풀어보니까 a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어때요? 음수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중에 a 플러스 b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때 a 더하기 b는 얘가 6이 됐었고요. 그죠? 이때 a 더하기 b는 얘가 제로가 됐었던 거니까 둘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면 당연히 제로라고 하는 2번 답이 선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문자를 생각 안 하시면 이상해진다니까?
최고차가 양수냐? 음수냐? 알 수 없잖아. 그럼 다 해봐야지. 나름 이런 부분이 좀 예뻤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자, 그러면 445번 때까지 이렇게 칩니다. 446번 한번 가볼까요? 446번. 본인에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골라서 봐. 일단 효율적으로 갑시다. 자, 446번 보니까 여러분이 그때 기본 문항으로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식이 그냥 좀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446번을 딱 보는 순간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럼 딱 느낌이 뭐야? 근과 개수 관계를 일단 써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두 점이 지난데 오케이 그 지난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까? 네,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봅시다 그대로. 이거 다음에 이제 시너지 갈 거야. 현재 잠실 요구까지 하고 나서 시너지 점검해드리고 오늘 진도 나갑니다. 오늘 2차 방정식 작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갈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절대값 가우스까지 다 소개하고 오늘 끝낼 거야. 그 프린트 끝. 오케이? 자, 446번. 집중할 때 집중해줘. 자, 알파 베타다. 그럼 떠오르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뭐 이거다.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일단은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근거계수 관계는 이것도 근거계수 관계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y는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ax 더하기 b가 이렇게 얘기했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알파를 지나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 얘가 베타를 지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그대로 쓸게.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제?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럼 일단 그대로 보여드릴게. 알파는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에요. A예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요. B를 덧셈한 거고요. 베타라고 하는 건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에 A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가 B를 갖다가 거는 거래요. 이랬더니 여기서 A, B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네. 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냐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냐. 이렇게 갖고 와볼까? 요 주어져 있는 수식을 한번 봤더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 전개해서 푼다? 오케이. 그렇게 전개해도 풀어도 문제는 없어. 그래서 불편하잖아. 그러면 과연 도대체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봤더니 알파, 베타가 다 이랬었거든. 요런 식의 관계였는데 그러면 요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일단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설명.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면 요 2차 함수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대입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거 전개해도 돼. 전개해서 연립해도 문제는 없어. 응? 연립해도 문제는 없다니까. 왜? 아니 이거 빼보면 문제 패턴 자체가 뻔하거든요. 왜 뻔하냐? 아니 어차피 B의 값 구하려면 그냥 갈까? 그냥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그냥 한번 가드릴게. 야 그냥 빼봐. 빼봐. 왜 빼? 그럼 B가 사라지거든. 그럼 좌변의 수식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우변의 수식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봐봐. 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A 가로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가 베타의 제곱. 이거 없어져요. 그죠? 아, 여기 제곱이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빠지죠. 자, 그러면 좌변의 수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어떻게 가냐면 한 번은 덧셈이 돼요. 한 번은 뺄셈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계산합시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또 어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베타의 제곱이가 마이너스가 10.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 가로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래간만에 차공식을 한번 떠올리면 그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물론 얘는 0이 아니니까 바로 약분해도 되지만 보여드리려고
예, 이렇게 되어서 얘가 2루트인 걸로 일단 확인이 되죠. 야, 그러하다면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얘가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약분해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어차피 얘가 1로만 남을 거니까. 그쵸?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해볼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알파 베타가 돼서 4 플러스 2, 얘가 6이네. 쌤, 그럼 얘가 6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가 4가 들어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2가 곱해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2니까 그럼 얘가 2a로 최종적으로 낙차해 되고 끝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a라고 하는 값은 얼마로 진행이 되냐면 2분의 a가 9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a급.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 저거. 저 해당되는 뭐? b만 찾아주면 되지. b만. 그럼 어떻게 찾을까? a라고 하는 값을 내가 2분의 9로 찾았으면 여기다가 2분의 9를 집어넣어서 이 식의 좌측과 우측을 변형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네, 더해주면 되겠죠. 두 식을. 네, 두 식을 더한 상태에서 A값 이미 찾았으니까 그죠? 요 해당되는 2가 2B를 통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일단 써드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가 5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얘가 A가 2분의 9였으니까 2분의 9가로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얘가 2B다. 이렇게 찾으시면 문제 없겠지. 그러면 요거 찾을 수 있고요. 요게 좀 불편하긴 하죠. 요게 좀 불편하긴 한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6이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지.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럼 얘가 얼마다? 36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가 34가 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가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죠. 자, 요것만 가로를 좀 줄까요?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10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25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가 10 베타의 제곱 더하기가 25 플러스 2분의 9 가로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가 10이었거든요. 마이너스 죄송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6이었거든요. 얘가 6 마이너스가 10이 됐겠죠. 플러스가 2b까지 이렇게 들어가네. 자, 그러면 얘가 좌변 얘가 2가 될 것이고 알파의 4승 더하기 베타의 4승은 34였고 마이너스 10가로에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들어가고 더하기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였던 결과에 2분의 9를 걷다 곱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8이 되고 얘가 2b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까지. 자, 그럼 여기가 6이 들어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60 더하기 50 그러면 여기가 24가 되나요? 예.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얼마입니까? 복잡하다. b는 마이너스 2인 걸로 확인이 끝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a하고 b를 더하래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더하니까 답은 얼마? 2분의 5라고 하는 4번 답으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기본 문항에서 빼버린 거야. 물론 이렇게 안 풀 수도 있어. 이게 궁금하시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근각계수 관계 표현법인데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보던 거랑 조금 양태가 좀 다르죠. 잠깐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빠르게 보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454번으로 요 잠실고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여고 질문들 받도록 할게요. 차공식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잘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식 제발 부탁인데 기억해달라 그랬다 이거예요. 지난번 수업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간중간 막간을 통해서 몇 가지 계속 광고 드리면 우리가 누적 뽑기는 정확하게 10회까지만 제공됩니다. 10회까지. 그리고 다시 오답 노트를 할 건데 오늘 이제 6회 나가고 금요일날 7회 네, 8, 9, 10 이렇게 간 다음에 오답, 개별 오답으로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 제발 좀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 파일 요거 만들어 드릴 거라서 이렇게. 네, 그래서 책가방에 갖고 있는 파일들 있으시면 제가 다 찍어서 가지고 다닐 때 혹시 잃어버리실까 그렇게 좀 작업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 활용해서 그런 것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 5, 4번 보자. 4, 5, 4번이 아마 맨 마지막 번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죠. 4, 5, 4번이 맨 마지막 활용 파트인 것 같아. 그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나 좀 필기 속도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 꼭 영상 다시 보세요. 영상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지울게. 오케이. 자, 바로 갈게. 454번.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얘가 이등변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질을 하나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자, 순서대로 얘가 A, B, C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얘가 얼마나 했냐면 얘가 루트 5라 그랬고 얘가 2랜다. 오케이. 자, A, B를 움직이는 점 P가 하나 있단다. 여기에 P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A, C 사이로 움직이는 요점이 하나 Q가 있었단다. 그래서 얘가 이 삼각형이 이렇게 칠해지는데 조건에서 나오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AP하고 AP가 EQC 된다. AP가 EQC라고 했었고 그 모든 길이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삼각형 APQ의 넓이를 계산해라. 넓이의 최대를 계산해라. 마이너스 1이다. 어? 마이너스 1. 아, 그냥 등호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AP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느낌상 우리가 잡는 건 일단 AP를 뭐 기준점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 X라고 한번 줘볼까? 선생님, QC가 더 낫지 않을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AP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QC는요 어떤 식이 되느냐? 2분의 X 더하기 1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길이가 이만큼으로 나와요.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의 AQ, 그러면 AQ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루트 5에서 뭐를 갖다 빼? 2분의 X 더하기 1을 갖다가 빼. 이렇게 되네. 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넓이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넓이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 일단 이게 막 고민스럽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제안을 해보죠. 실은 이 문제를 풀 때 요 삼각형을 x와 이렇게 표현해서 길이가 이렇게 나왔어. 굳이 쓰자면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을까? 일단 이 삼각형을 좀 이렇게 옮겨봐 볼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삼각형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삼각형이었다고 가정해보자. APQ.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밑변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높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야 되는 그 높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걸 연장한 선에서 Q에서 수열발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제가 지난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매우 독특한 거고 직각삼각형이 두 번째로 독특한 건데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닮은 비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게 수원에서는 삼각비. 그러니까 여러분 수원하신 분들은 삼각함수를 쓰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Q에서 떨어뜨린 이 지점을 얘를 높이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야? X. 그럼 높이만 여러분이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높이를 잘 찾으시면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이 높이만 잘 찾으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플하게 끝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높이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조금만 이렇게 연장을 해서 봐보면 뭐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하냐면
이 높이를 써먹을 수 있는 형태는 어차피 얘가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그리면 확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인 거지.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면 그럼 얘가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렇게 떨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요 직각하고 우리가 닮은 도형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닮은 도형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을 거야. 닮았다? 닮았다기보다 그냥 직각을 활용하는 거겠지. 이등변을 준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1이었던 거고요. 왜냐면 절반이니까. 그 다음 얘가 얼마였던 거지? 여기가 2였던 결과물인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각을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시한다면 이 동그라미를 끼고 있는 직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즉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2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내가 여기 해당되는 그냥 노란색의 직각삼각형을 바라본다면 2등변을 준 거니까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보면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됐을 거야. 비율이.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기에 주어졌을 이 각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 직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실은 이 동그라미를 써야 되거든. 또는 어차피 이 동그라미 여기 있으니까 이 동그라미를 좀 써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용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직각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순간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 각을 온전하게 쓸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걸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이제 만약에 문제를 묻는다면 이 높이를 찾을 수 있는 직각을 사용할 때 이 각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어떤 걸 쓰는 거야? 이 각을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요 각이 x라고 하면 그 각을 내가 사용해서 요 길이에 관한 어떤 형태의 언급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이 길이가 나왔을 때 그 길이 얼마. 그럼 문제는 뭐야? 이 x를 표시하는 저기의 각도가 표시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이 동그라미가 아닌 여기에 x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갔던 부분이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쌤 여기서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높이를 어찌됐든 간에 잡아내야지만이 여기에 이 높이를 쓸 텐데 이게 과연 x라고 하는 값으로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인 거지.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서술 과정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수의 발을 내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가 높이가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어본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등변 삼각형 때문에 이 노란색 삼각형이 반드시 보여졌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1대 2대 루트 5라고 하는 어떤 비율을 쓰면 돼. 근데 그 비율을 쓰려고 하면 실은 이 동그라미하고 동일한 각을 어디선가 뭐 해줘야 돼? 찾아줬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각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잘라버리는 순간 이 동그라미가 어때요? 잘 안 산단 말이야, 느낌이. 1대 2다라는. 왜냐면 이거를 가려면 요 C에서 직각을 이렇게 걸었어야지.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 야,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되게 표현이 되게 애매해지네. 그럼 출제자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주면서 넓이의 최대라고 했을까? 이 생각을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자는. 서로는 여기까지. 자, 이쪽에다가 마지막 끝. 자, 다시 봅니다. 거기서 분명히 움직인다라고 했고 거기서 이등변이라고 했고 나와 있는 표현이 EQC-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일단 내리는 거 이 높이에 대해서 잡으면 좋겠는데 그 높이가 어때요? 잘 안 드러난단 말이지. 그치? 잘 안 드러나. 그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럼 아예 없는가? 한 번 더 고민해보자.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아까 Q였죠? Q.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P다라고 하는 점이 이 정도로 그냥 임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건가 한번 잠깐만 고민해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수선해봐라 이렇게 그었죠? 이게 내가 높이라 그랬죠?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얘가 A, B, C였어요? 한 번만 보자. 자, 봐봐. 이렇게 나눠보자. 아니, 이렇게 나눠봤어. 제가.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이 제일 당황하는 게 그런 거잖아. 왜 보조선을 긋냐고. 맞아요. 왜 보조선을 긋는지 설명을 하는 거야.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동그라미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따다다다 보내봤고, 여기 따다다다 보내봤어. 그리고 아까 여기의 길이가 조금 더 나왔었는데 이게 편했었는데, QC를 그냥 제가 여기 QC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냥 X라고 줄게요.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오케이? 자, 간다 그러면 얘가 얼마? 루트 5 마이너스 X.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얘가 2X 마이너스 1. 동의? 맞습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잘 봐라. 여기다 문자를 좀 줄까요? 여기를 H라고 하나 주자. 그리고 여기를 M이라고 주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삼각형 ABC 면적. 이 면적은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면적, 즉 여기가 Q, 여기가 얘가 B, 여기가 A라고 하는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점점 Q, C, B로 나눠서 봐도 상관없죠? 동의되세요? 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짓을 했어? 얘를 높이라고 잡자 그랬잖아. 얘가 얼마였고? 얘가 루트 5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잡을 수 있는 밑변이 얼마냐면 여기가 2였고 높이를 얘를 높이로 잡을 거야. 상관없니? 봐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가 2였던 거고 요게 높이가 1이었던 거고 얘가 지금 현재 5였던 상태니까 다시 얘가 2였던 거지. 요게 2였던 상태니까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2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의 5 곱하기 높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쌤 이 넓이는요? 어떻게 잡을까? 라고 봤더니 얘도 2분의 1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여기 높이 2 여기 높이 1 이렇게 주자. 높이 1 얘가 높이에 2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 쌤 그러면 높이 2를 어떻게 찾을 건데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미를 써먹자. 이 동그라미. 아까 동그라미가 뭐였을까라고 봤더니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1, 여기가 2였던 거야. 1대 2 또는 동그라미 끼고 돌 때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에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x야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이 삼각형하고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 이 삼각형은 닮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x대 쓸게. x대 높이 2다라고 하는 건요. 큰 삼각형에서 루트 5다라는 거일 때, 그죠? 루트 5다라는 거일 때 이 높이가 얘가 여기서 2였던 거죠. 한 번만 다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그죠? 이거 대 이거의 비율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루트 5고 얘가 2니까 루트 5 대 2다라고 잡으면 여기서 높이 2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2x가 된다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대신에 루트 5분의 2x라고 줄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가보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좌변이 그럼 얘가 4가 됐을 거고, 루트 5 곱하기 얘가 높이의 1이 됐을 거고, 여기는 얘랑 얘를 갖다 곱하면 루트 5분의 얘가 4x가 되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얘 넘겨주면 4-얘가 루트 5분의 4x다라고 하는 형태가 루트의 5 곱하기 얘가 높이였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높이라고 하는 형태는 높이의 1이다라고 하는 이 형태는 루트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x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이가 저거니까 루트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x가 되었던 거지. 높이 1.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니? 선생님 여기서 2분의 1을 뭐 이렇게 없애고 뭐 이렇게 뭐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분의 1로 묶고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5분의 4x의 제곱 더하기 얘가 루트 5분의 4x가 진행이 되었던 거겠지. 요걸로 풀자. 아, 선생님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문자를 바꿔 썼으니까 다시 갈게. 여기 밑변 아까 조금 전에 길이를 다른 걸로 잡았지. 저기 저렇게 해야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아까 뭘로 잡았어? 이걸로 바꿨지. 2x 마이너스 1. 높이가 저거니까 루트 5분의 4 마이너스 얘가 5분의 4x 이렇게 갔어야지. 여기 표현해서 바꿨어요. 불편해서 이걸로 가다 보니까 x가 더 편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갔겠지.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게.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자, 얘를 함수로 쓰면 여기가 2분의 1이 떠요. 절편이. 여기를 함수로 쓰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라고 봤더니 이 해당되는 값이 얼마지?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이거든.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이라고 하면 얼마야? 얘가 루트 5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제로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루트 5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문자가 x 앞에가 마이너스 여기에 앞에가 플러스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의 구조네.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하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만 봐봐. 이 그림에서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넓이의 등가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넓이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로 가는 구조에서 수식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마 이 부분일 거야.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이 높이 2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 높이 2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큰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푼 거란 말이야. 닮음비. 그래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나오니까 높이 2가 나와서 높이 1이 나와서 쓰는데 아까 우리가 밑변이라고 하는 걸 저기선 저 그림을 수정했을 때 2x- 쓰면 얘는 이렇게 해서 높이 1이 왔어. 근데 이 형태가 x에 관한 2차식의 최고차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 꼴이니까 이게 제로가 되게 하는 절편을 찾고 요게 제로가 되게 절편을 찾을 때 이 정도의 위치로 딱 오더라고. 그럼 뭐야? 어차피 요 가운데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 2분의 1 플러스 얘가 루트의 5. 여기 일대가 뭐가 돼? 요 해당되는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될 거니까 우리가 원했던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2분의 1 플러스 얘가 루트 5일 때가 최대더라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이것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지. 복잡해요. 계산이면 마지막에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일 때 최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집어넣는 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것만 마지막 계산에다가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 마지막 마무리 해드릴게. 여기를요, 계산을 조금만 예쁘게 가져갑시다. 어떻게 가져가냐면 루트 5분의 4로 묶을게요. 여기 그럼 루트 5분의 4로 묶으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4로 묶는 순간 여기는 1이 남고요. 여기는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x가 남아요. 그러면 아예 5로 끄집어낼까? 5로 끄집어내면 얘가 루트 5 마이너스가 x가 되고요. 여기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분하면 제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로에 2x-1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x 이렇게 왔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x에다 뭘 대입해? x에다가 저가 얼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어떻게 대입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2x라고 하는 형태가 2분의 1 플러스가 루트 5거든요. 그럼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돼요. 그래서 얘가 5분의 2에 루트 5 마이너스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불편해요 보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볼 수 있어? 루트 5 마이너스 x를 해볼까? 그럼 루트 5 마이너스 x를 하면 루트 5에서 이거 갖다 빼면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2분의 루트의 5 그죠? 2분의 루트의 5 마이너스가 2분의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계산의 결과 2분의 1 곱해지면서 얘가 5분의 1 가로에 루트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계산은 진짜 좀 많이 더럽습니다.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아마 따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답이 있을 텐데, 아이고, 예, 이게 20분의 21 마이너스 4루트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계산값이. 그래서 요거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예, 앞에 있는 거랑 정리하면 딱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 숫자가 좀 많이 더럽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직접 뭐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니까. 오케이? 자, 조금 지저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뭐죠? 직각삼각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아니면 뭐다? 닮음비다.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음. 이것만 기억해줘. 나머지 거야 뭐 어차피 계산 파트니까 쭉쭉 보면 되는데 왜 여기다 수사해봐를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내렸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를 이렇게 쪼갰을까 생각해봐. 안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각을. 그래서 이 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뒀고 높이 처리한 거니까 한 번만 그거 좀 다시 봐줘요. 되게 졸리고 지루하고 짜증나는데 일단 요거 한번 봐.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정리 한 번만 해봐.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좀 더 드릴게요. 답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림 한 번만 여러분 봐줘봐. 저 문제가 또 다른 학교에서 나온 적은 있어. 근데 여기 여러분 28개에는 어디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거 외에 나머지 그 특별한 건 없었어. 계산은 꼭 다시 한번 꼭 다시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움 드릴 테니까.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해되겠어? 쪼개는 게 이해돼? 여기까지 쪼개지면 이삼각형 넓이에서 이 높이 두 개 나왔지? 네, 그대로 높이 봉투. 그럼 이 높이가 나오니까 이 높이가 계산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면 그게 요 공식이죠. 걸어서 얘가 2차 함수 꼴이니까 이거일 때가 대칭점이니까, 그지?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저기다 그냥 대입한 거야. 대입했더니 저기가 제곱수가 나오면 좀 예쁘게 걸어기로 했지. 네? 높이 1은요. 여기 높이 1은요. 여기서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얘가 넓이가 똑같잖아요. 얘 더하기 얘가 넓이가 하나가 되는데 높이 2를 문자로 x로 표현한 거니까. 그럼 잡으셨을 때 높이 1은 여기 넘어가야죠. 이렇게
루트로 양변을 나눠준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높이 1에 관한 정보가 x에 관한 함수로 드러나는 게 보이는 거죠. 일단 제가 풀었을 때는 이게 그냥 가장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른 풀이도 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저거 좌표 잡으시면 되긴 하는데 좌표 잡기가 조금 까탈스럽거든요. 좌표 잡는 건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여고 들어갈게요. 잠실여고 다 정리되신 분들은 잠실여고 들어가서 질문 좀 정확하게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실여고로 질문을 좀 바꿔서 점검할게요. 477번, 76번이요. 476번, 74번. 474번. 더 추가 없으세요?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자, 474번 때부터 갈게요.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4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학교별로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푸냐면 내 진짜 이렇게 푸신 분들 진짜 니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애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잠깐만 이 풀이는 맞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풀더라고. x의 4승 더하기가 4가 0이다. 그럼 x의 4승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x의 제곱은 뿔마에 그죠?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다? 2i다. 그럼 x는 다시 뿔마에 뭐 루트의 뿔마에 2i다.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잘 들어? 이 i라고 하는 헛수 단위는 이거밖에 없어요. 루트의 i 있지 않아. 이런 거는. 알겠니? 근데 니네 이렇게 보면 루트의 안에가 i가 들어가잖아. 이게 아니야. 거기에 식을 가장 적절하게 푸는 건 이게 아니라 여기 4 있잖아. 그 앞쪽에다 이렇게 쓸래?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좀 광추. 그럼 느낌이 딱 뭐야? 보기차식인 거지. 보기차식 풀이야. 어떻게? 기억나? 꾸겨 넣는단 말 기억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구조로 가는 거. 그럼 최고차항이 x제곱으로 꾸겨지고 4라고 하는 게 2로 꾸겨지는데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이면 4x제곱이니까 4x제곱을 뺄 때 얘가 2x로 가면서 모양이 생각보다 예뻐지네.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만 살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 번 더 셈해주고 그죠? 한 번 빼주는 거를 내림차 수준까지 적용해서 아예 빼버리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 앞쪽에 있었던 이 상황에다가 뭐를 적용하고 근의 공식을 적용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얘가 i인가? 그냥 i가 되겠다. 그 다음에 뒤쪽의 과정은 계산을 해보니까 뒤쪽 과정도 패턴이 똑같겠죠? 자, 뒤쪽 과정 x는 얘가 얼마? 1 뿔마 얘가 i다. 이렇게 들어가서 4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저거 니네 가끔가다 진짜 실수 이상하게 하는데 루트 안에 i가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어. 정의되지 않아. 44번은 보기차식이다. 그죠? 보기차식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내놓으면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414번은 그런 맥락의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6번하고 477번이죠? 오케이. 476번하고 477번으로 갑시다. 예, 476번부터 갑시다. 476번은 이거 뭐죠? 상반방정식이죠? 476번은 상반방정식.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p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가 px 더하기 1은 얘가 일단 제로다. 참고로 x는 절대 0의 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버려도 되겠죠, 그죠? 나눠버립시다. 그럼 얘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 풀었을 것 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p가로에 이렇게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p가로 x 더하기가 x분의 1
마이너스 A가 4는 제로다. 이렇게 보통 많이 풀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네들을 t다라고 보통 설정을 많이 하니까 t다라고 다시 바꿔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가 pt 마이너스 4는 0의 형태가 되었겠죠. 자,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방정식의 한 근을 1번의 경우에는 이거래요. 그럼 여기서의 이 알파는 여기 x에 들어갔던 문자니까 실은 뭐냐면 요 통째로가 한 근이 이거라면 또 다른 건 또 무엇인가 있을 텐데 요 결과가 4더란 얘기죠. 이게 위치가 똑같잖아요. 알파 집어넣는 거는 알파분의 1. 이게 4네. 그럼 이게 뭐야? 한 근이 4란 얘기죠. 여기 4 집어넣으면 되죠. 16 마이너스가 4p 마이너스가 4 이퀄 0이 돼서 p는 얼마더라? 3이더라. 그게 1번. 이게 1번다. 1번다. 그죠? 요 방정식의 근,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면 여기다 알파분의 알파분의 그걸 t로 잡았던 거니까 그 t의 값 하나가 4였던 거야 그냥. 요 느낌만 가지면 일단 1번은 오케이. 그럼 2번은 그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야? 2번은 뭐 어떻게 풀면 될까?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아니죠. 3인가요?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t 마이너스가 4 t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니까 t는 4 또는 t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럼 어떻게 풀어요? t는 4 원래대로 가면 x 더하기 x분의 1은 4 x 더하기 얘가 x분의 1은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럼 양변을 x로 곱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오고 네,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보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올 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다 라고 답을 하시면 476번이 2번은 오케이가 되겠죠. 상방방정식 풀이했던 거 한번 다시 문자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번 477번. 그리고 시너지까지 가서 이제 오늘 과제 점검은 끝내도록 할게요. 분필이 없다. 분필이 이런 종류밖에 없구나. 477번. 네, 한번 봐봅시다. 477.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자, 가볼까요? 자, 제가 일부러 문자를 좀 줬습니다.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을 그냥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fx제곱을 딱 집어넣었더니 보기차식 구조가 됐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죠? fx제곱을 fx로 나눠주세요.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제로라는 뜻이니까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를 직접 나눠버리려고요. 네, 그냥 직접 나눠버리려고요. 물론 보기차식 풀이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 가볼까요? x의 제곱, x의 4제곱,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자, 뺐어.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얘가 a 마이너스가 b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 그래서 b는 내릴게. 자, 그럼 여기다 주면 이게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ax.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x. 오케이. 한 번 더 뺐어. 그럼 얘가 a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가 bx의 제곱 abx 더하기 얘가 b까지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맨 마지막 a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를 갖다 곱셈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x의 제곱은 사라지게 되겠고 저기다 줬더니 a의 세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x가 올 것이고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b다라고 써보면 되겠다. 자, 그럼 뺍니다. 자, 빼면요, 이 나머지가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봤더니 요거에서 요걸 갖다 빼거든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ab 마이너스 a 3승 마이너스 a 제곱에 x가 떨어지고요. 저 b에서 요걸 갖다 빼면요, b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b가 나옵니다. 이게 나머지로 딱 떠요. 쌤, 그러면 얘네가 이게 제로가 돼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여기 b까지 가야죠. 요거도 제로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우리가 직접 나와서 한 거니까. 그럼 해석이 이게 더 쉽겠다. 해석이 더 이게 더 쉽겠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 써보도록 할게. 얘들아, 여기는 일단 a가 공통이야.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 여기는 b가로에 이게 0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동시에 완성을 해야 돼. 그럴까? 그럼 첫 번째, 쌤, a가 제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2b-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적용해봐. a가 제로라고? 그럼 a에다가 제로를 빵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니? b가로에 1 플러스 b가 0이 되다 보니까 b가 0이 되거나 아니면 b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빵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때 이 fx는 뭐가 되고 x의 제곱이 되고 a가 빵 b가 마이너스 이때 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는 그대로 갈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적용가 이거랑 이걸 적용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걸 적용할 거야. 자, 그럼 가볼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a의 제곱 더하기 a가 얼마다? 2b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거 적용하면 요렇게 적용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b가로에 1-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a가 b였거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에다가 2b를 뿅 집어넣으면 b가로에 1-가 b가 0이다. 그렇다면 b가 0이거나 b가 1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면 b가 0이래. b가 0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줘. 왜? 이거랑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b에다 0을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더하기 a가 0이었어. 그러면은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 다음에 b가 1이면 a의 제곱 더하기 a가 2였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가 1이 되면 됐어. 아우 복잡하다. 써볼게. a가 0, b가 0, x의 제곱. 중복되는 거 이따 뺄게. fx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나겠다. b가 0라니까. 자, 이 경우는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때 fx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잘 봐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중첩이 되죠. 얘는 중복되니까 빼면 되겠지. 저기랑 이게 중복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gx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fx를 다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순서적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조건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를 갖다 물었어? g2의 값을 물었대. 여기다 그럼 g2 바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겠다. 4 3 4에서 2 빼니까 얘가 2 여기는 얘가 1 여기는 7인가? 쌤 답 한번 확인해 주세요. 17로 계산이 되는데 아니에요? 당황스럽네. 답 얼마나 나왔어요? 8이라고요? 잠깐만요. 한 번만 쭉 검토합시다. 17로 나왔네. 응? 17로 나왔네. 17로 나왔어요? 네?
예, 17일 맞대는데 당황스럽네요. 17일에 맞대. 자, 그럼 제가 이제 저희 직접 나와서 그냥 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냥 첫 번째 드는 느낌이 그거였어. 문자가 많을 때 내가 이거를 나머지 정리하기 참 어려우니까 직접 나와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제일 힘든 게 이런 걸 거야. 이거 어떻게 연립해요? 라고 물어볼 때 보통은 곱셈에서 영구점이야. 나눠 써서 그냥 그거를 그 다음번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립을 2번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한식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돼요. 돼.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세 문제 정리하고 이제 마플 시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2차 방정식의 작성, 혈내, 근까지 하면 이제 오늘 방정식은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네. 항상 오시면 앞에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숙제 점검하고 막 질문 받고 하다 보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되게. 응? 그때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말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아는 거를 설명해? 그래서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아는 지식이 확실할까? 확실하지 않을까? 내가 좀 이거 시험 때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다면 여러분 사촌동생이나 동생이 있으면 어떤 느낌으로 보시냐면 내 동생한테 이걸 설명했을 때 내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와닿지 않나요? 와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웃자고 한 건 아닌데 저희 그 누나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 영상을 봐요. 갑자기 누나랑 통화하다가 뻥 쪘었는데 누나가 그 회사를 다닌 지가 20년쯤 되거든요. 사장님 다음으로 제일 근속 연수가 길어요. 저희 누나가 다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근데 사장님이 그러니까 누나를 워낙 아끼는 사람의 사장님이다 보니까 제 남동생이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남동생 수학 강사가 아는 건데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남동생 수학 강의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뭐 힘들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데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것도 하나? 그래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래서 누나가 알려줬다는 거야. 이 사이트를 내가 왜 알려준지 모르겠는데 알려줬대.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이걸 듣기 시작하더래. 네, 사장님 혹시 오시면 아무튼 이게 공개를 시켜놓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더라고요. 보셨다고 그래서 되게 막 웃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웃고 저는 결혼식 때밖에 못 봤거든요. 누나 결혼할 때만 잠깐 봤지. 나는 그 사장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지금 다 까먹었죠. 저는 결혼한 지 벌써 이제 꽤 됐으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누님도.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1시간 동안 하는 그 내용의 양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은 맞았을까? 다른 친구들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왜 틀렸을까? 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까? 좀 고민해 보시면 얻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풀이 과정 같은 거 잘 검토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문제 끝까지 질문하시고 알겠죠? 자, 그럼 시너지 질문 한 번만 더 받읍시다. 시너지가 445번이었나요? 거기까지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455 혹시 안 풀리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괜찮으셨나요? 거기 칼레근도 있고 오늘 수업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긴 한데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거죠? 없어요? 시너지 다 계산됐어요? 너 왜 안 돼 있어? 445. 미안해요. 오, 미안해, 성현. 다 되셨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죠? 자, 우리 프린트 한번 봐볼까? 우리 프린트. 뭐죠?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수학상 유형별 문제 좀 봐보자. 거기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좀 내용이 많아서 자, 오늘 다시 오더노트가 다시 숙제로 추가가 됩니다. 왜? 거기는 예제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요. 그래서 혹시 오더노트 부족하신 분들은 이따가 가져가셔서 오더노트 여분 혹시 확인하시고 부족하신 분들은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텐데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 같습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프린트 한번 봐주세요. 거기 이제 오늘 나머지 그 연습 문제나 안 풀어지는 것들을 숙제로 낼 거라서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자, 가봅시다. 가볼까요? 가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은 막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써놨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써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5번 내용 한번 잠깐 봐보시면 5번에 1번만 그냥 먼저 보세요.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과정인데 제가 이 내용은 지난번에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더 해드릴 테니까 들어봐봐.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얘가 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 알파하고 얘가 베타라고 주고 2차식이라고 주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근을 인수 정리에 따라서 풀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f 알파가 제로이고 f 베타가 제로다. 그게 원래 근의 원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지만 제가 중등 과정에 배웠던 거는 전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써놓은 거야 아마. 자, 합 곱으로 그냥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드려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근을 표시하면 축이의 표시가 돼요. 이게 y는 fx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y는 얘가 f에 얘가 2x가 돼요. 그러면 요 점의 위치. 얘네들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나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제고요. 자, 정리를 아예 해드릴게.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x방향으로 a p배라고 할까? p배? a배? y축 방향으로 내가 b배만큼 확대나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떤 수식으로 얘가 식이 정리가 되냐면 보세요. 여기 a배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b배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얘가 x였던 이 과정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2배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를 번분수 구조로 가 있으면 이렇게 쓰여져요. 그 말은 여기 x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분의 1이야. x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배만큼 된다고요. 즉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만큼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으면 얘들아 여기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겠냐? 2분의 알파고 2분의 베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봐. 2분의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알파가 알파로 가죠. 그래서 알파가 제로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2배가 됐어? 아니야. 실제로는 2분의 1배로 가는 거야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가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냥 설명하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게 가겠지. 자, 그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 봤더니 한 장 넘겨볼래? 문제 하나만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올게. 한 장이 아니라 좀 많이 넘어가야 되는구나. 자, 어디로 문제를 한번 보시냐면 44번 한번 봐볼래? 44번 한 번만 잠깐만 좀 봐줘 봐봐. 44번 보셨어요? 44번 보셨어요? 자,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들어봐봐. 44번 보니까 일단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이랬어. fx의 0의 두 근이 뭐였다? 알파 베타였다. 오케이. 그럼 얘가 f 알파가 제로가 f의 베타가 얘가 제로래.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들아 얼마? 4였대요. 자,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였대? 얘가 2였대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의 두 근의 곱이야. 어떤 근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게 통째로 뭐가 되는 거?
알파가 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통째로 뭐가 되는 거? 이 통째로가 베타가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 써보면 2x 더하기 1 더 이것이 알파가 되는 것을 x의 원이라고 주면 x의 원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빨간색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 2x2 플러스 1이 얘가 베타가 돼. 그때 x2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고. 즉, 이 x1과 x2가 뭐가 된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 된 거야. 그러면 그 근에 곱을 하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곱을 하겠지? 그럼 얘가 4분의 얼마? 곱셈해봐. 알파 베타 곱셈해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묶어주고 플러스 1. 이렇게 할겠지. 계산해보니까 얘가 4분의 얼마가 진행이 됐었냐면 곱셈의 결과 2였고 더하기의 결과가 얘가 4였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거기 나와 있어. 44번 문제. 이게 시너지에 나와 있는 패턴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냥 잡아서 여기가 이렇게 같아진다. x1, x2 잡아서 실제 곱셈한다. 이렇게 간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봐라.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단다. 이게 y는 fx랜다. 봐라. 이렇게 갔단다. 그래서 나 얘네들이 궁금하단다. x의 원, x2가 궁금하단다. 그럼 얘가 y라는 놈이 어떻게 쓰여져 있어? 이렇게 쓰여져 있어.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가로를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게 기본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요 그래프를 구하시고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뭐 해줘? 평행이동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 조금 어렵네. 그죠? 요 표현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 평행이동해라. 그럼 무슨 소리냐? 라고 봤더니 여기를 일단 제일 처음에 f의 2x로 가면 자 이게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얘는 어떤 모양이 생긴 거냐면 2x가 실제로는 2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알파라고 써주고 얘를 2분의 베타라고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분명히 얼마만큼 이동하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럼 뭐야?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되니까 요 값이 얼마?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얼마?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그게 x의 what? 어딨냐? 여기. 그게 x의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바로 언급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원래 그 함수 해석을 할 때 제일 좋은 거여서 함수 자체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시너지 같이 까봐. 시너지. 아까 우리 숙제했던 것 중에 있었거든. 자, 그게 어디 있었냐면 얘들아 그게 어디 있었냐면 네 446번, 447번, 448번에 있거든요. 보이세요? 446, 447, 448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소개를 했으니까 이 방법으로 그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볼래? 제가 지나다니면서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 원래 풀었던 이거 숙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안 드렸었네. 멍청했어요. 죄송해요. 안 드렸었구나. 446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도움 드릴 테니까 지나다니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느낌으로 한번 찾아봐봐. 나중을 위해서 이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저 그림 확대 축소라는 느낌으로 한 번만 봐줘 봐봐. 네.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저 그림 알파 베타에서 fx가 저렇게 가는 과정을 잠깐 먼저 소개를 좀 더 할게. 하나만. 네, 그걸로 해볼게. 자, 일단은 얘를
뒤에 숫자 이런 게 불편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묶어볼게. 두 번째 방법. 그냥 하면 금방 되는데 실은 그것보다는 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기본형이거든. 이게 변화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에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볼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빼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이 두 근이라는 말은 원래 그래프로 그리면 이거였거든. 그럼 f의 2x면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배가 된 게 아니라 거꾸로 2분의 1배가 된 거예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인원에서 실제로 2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원래 있던 공간보다 그래 절반. 그래서 이거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 그럼 여기가 알파였던 이 값이 정확히 2분의 1로 줄어. 그래서 얘가 2분의 알파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분의 알파 집어넣으면 똑같아지거든. 알파 2분의 알파 집어넣어. 그러면 이 형태에서 넘어간 이 과정이 x자리 대신에 이게 들어갔지. 이게 평행이동. 그래서 x방향으로 얼마만큼? 부호 반대로 썼었거든. 마이너스.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알파에서 2분의 1만큼 마이너스만큼 간다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뭐 해보자? 곱셈하자가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 이렇게.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요것들을 활용을 하겠죠? 이렇게. 가봅시다. 자, 일단은 이 말은 이렇게 갔잖아, 그치? 일단 이거부터 그려보자. 일단 fx0이 이게 알파 베타였잖아. fx4x는 여기 있는 인원이 4배만큼 늘었다고 생각하면 네가 차지할 수 있는 원래 공간은 4분의 1배만큼 줄었겠지. 그래서 저기를 축소라고 했던 얘기야. 저기가 여기 2x는 샀지만 실은 2분의 1배가 된 거야.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얘가 4분의 알파, 얘가 4분의 베타가 되는 거지. 요 위치가. 근데 요 4x 다음에 이게 쓰여진 건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얘를 그대로 2분의 1만큼. 4분의 알파 더하기 4분의 베타 더하기. 두 근 합? 이거랑 이거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빨라. 그러면 이게 되겠어? 너 그렇게 안 풀었는데? 너 그렇게 안 풀었잖아. 이게 그렇게 짧지. 이거는 이제 원래 이렇게 푸는 게 편해.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축소나 그러니까 저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확대라는 표현을 쓰겠고 A가 저기처럼 2분의 1이면 축소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너가 이제 함수들을 볼 때마다 이거는 확대가 된 거구나, 축소가 된 거구나 그러면 이 축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편해지는 거야. 알파 베타 2분의 1, 2분의 베타, 4분의 알파, 4분의 베타.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봐. 자, 이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448번입니다. 자, 일단은 아마 다른 것들은 뭐 알파, 베타,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쉬웠을 텐데 이거 좀 불편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fx 알파 베타 이렇게 잡을 거고요. 요 기본이 2x니까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분의 알파, 얘가 2분의 베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x축 방향으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갈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 최종적인 위치는 얘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주면 되죠? 이게 f의 2x 더하기. 그러면 두근의 차 그랬잖아, 그죠? 요 두근의 차. 그럼 여기서 이거 갖다 빼면 얼마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됨을 확인하죠. 근데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를 계산하면 저 식에서 2루트 3이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됐어야 되죠? 루트 3이 됐어야 되겠죠. 그렇게 답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은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돌려봤습니다. 원래는 그냥 보통 이렇게 알파 잡고 베타 잡아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뒤에 아직 원래 정확하게는 뒤에 도형의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문제가 되게 편해져요. 가급적인 함수를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프린트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좀 정확하게 잘 찾아오세요. 자, 이제 어떤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 거냐면 다시 아까 25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5쪽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 거냐면 거기 혹시 3번에 5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에 5번 좀 잠깐만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얘기 좀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봅시다.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의 두분이 알파하고 얘가 베타였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출제하거든요. c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x 더하기 a는 0에 두분이 얼마냐. 지금 현재 뭐하고 뭐만 바뀐 건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에만 개수가 바뀝니다. 그랬을 때 이거의 근이 무엇일까를 알아두면 되게 요긴 하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증명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을 것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얘가 a분의 a가 아마 c였을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네모하고 세모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럼 이 근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까를 봤더니 일단 여기 C라고 하는 문자를 좀 표현을 해볼게요.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봤더니 일단 얘가 알파 베타의 A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써보죠 뭐. 가능할까요? C다라고 하는 건 알파 베타의 A라고 쓸 수 있겠다고. 그죠? B다라는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A를 갖다 곱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일단 B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나는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얘가 마이너스 A에 X를 주겠다. 그리고 A는 0 이렇게 한번 줘보자 이거지.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양변을 A가 어차피 0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변을 나눠버릴 수 있는 순간 알파 베타의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앞쪽에 마이너스 값 등장이 되고요. 플러스 얘가 1이 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요. 좀 이걸로 나눠버릴까요? X의 제곱은 나눠버렸더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네. 그러면 얘를 한 번만 더 예쁘게 써보니까 혹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하트 구조로 바꿔주니까 얘가 알파분의 1 더하기 얘가 베타분의 1 X가 되고 여기도 굳이 모양을 좀 바꿔주자면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거네. 그죠? 그러면 이 근이 우리가 어떤 식일 것임을 확인할 수 있냐면 모든 구조가 역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개수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가 이렇게 대각선 크로스로 위치가 바뀌면 원래 잡아놨던 근이 완전히 역수 구조로 바뀌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의 구성에서 양쪽의 경우 이렇게 바뀌는 것만 잘 보시면 실은 3차든 4차든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상반방정식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어찌 보면 상반이라고 하는 대칭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왼쪽에 그 되어 있는 그 25페이지에서는 이 두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프적 해석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오케이 숫자가 바뀌는 순간 근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3번에 4번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4번 3번에 4번 보시면 나와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20 제가 26쪽인가요? 아니죠. 25쪽에 나와 있는 3번에 4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그런 느낌으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여기 요 4번 조건으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알겠죠? 개수가 앞뒤가 전혀 완전히 반대로 바뀔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몇 개를 더 가고요. 여러분한테 시너지에서 나와 있었던 부분으로 연습 문항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오른쪽에 있는 예제부터 그냥 간단하게 봐볼까요? 예제부터 봐봅시다. 자, 예제 봤더니 자, 그럼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 한번 쭉 가봅시다. 예제부터 갈게요. 자, fx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가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래놓고 나서 뭘 물었죠?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뭐 해주는 두 근으로 가져가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1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방식처럼 여기를 그냥 fx라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근데 얘들아 여기 근이 이렇게 바뀌었대.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1로 갔고 얘가 베타 더하기 1로 갔어. x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x방향으로 1만큼 갔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fx라고 쓴다면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fx 얼마나 쓸 수 있어? 얘들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라면 우리는 이것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걸 표현해줘야 될 텐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x-1 1만큼 평행이동일 때 우리는 부호 반대로 x-1로 쓰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fx- 뭐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x-1의 제곱 마이너스 2 x-1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면서 x의 제곱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얘가 4x 마이너스 얘가 4x 얘 플러스 얼마? 6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서 예제 과정을 보시면 그렇게 풀이하는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풀이 2예요. 풀이 2. 풀이 2로 푼 방식. 그래서 풀이 2 밑에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그림 하나만 그려줄래? 이렇게. 요 정도 그림. 아니 왜냐하면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서 여러분이 맨날 푸는 방식대로만 풀면 한계에 봉착할 때가 오니까 fx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부터 x축으로 평행이동했다. 얼마만큼? 1만큼. 그래서 그래프를 저렇게도 찾을 수 있다. 이게 거기 풀이 2에 나와 있는 과정이니까 과제하실 때는 1이든 2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린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그 다음 장에 27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예제를 하나 잠깐 한번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요 개념이 됐으면 우리는 그 다음 과정에 예제 4번, 예제에 있었던 문제 하나 보자. 거기다 별표를 5개 정도만 쳐주시고 실은 이 문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굉장히 헷갈림을 많이 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 거기 딱 표현해 보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요 컨셉이야. 대칭성이야. 개수의 대칭성. 그게 뭐지? 상방방정식이야. 봐줘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별표수는 5개. 네, 5개. 오늘 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꼭 알고 가면 도움될 만한 문제. 자, 갈게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다시 bx 더하기 얘가 a 이거 뭐라고 한다고?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얘들아 이거를 개수를 바꿔 이렇게 다 바꿔. 그래도 어차피 어떻게 돼? 이거 몇 쪽에 있는 거예요? 26쪽. 땡기는 문제 26쪽 오른쪽에 없어요. 중간에 잘려 있어요. 중간에 잘려 있다고요? 26쪽에 없어요? 아 여기 오른쪽 예제. 예, 오른쪽 예제. 깜짝이야. 오른쪽 예제. 됐죠 그러면? 네, 그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 근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이런 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로 내려올 때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물론 우리는 2차례 갖고 얘기했지만 개수가 반대로 바뀌면 그것이 역수꼴이 반드시 있다 그랬지. 그 내용으로 갈 거야. 그럼 거기 봐볼까? 첫 번째 거기 기억에서 뭘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지. 알파가 근이면 뭐도 근이다. 알파분의 1도 근이다. 왜 그렇지? 왜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알파가 근이면 잘 봐봐. 이게 알파가 근이면 이거 개수를 딱 바꿔놓은 여기에 근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알파분의 1. 그렇잖아. 여기가 알파면 얘가 알파분의 1이 근이 있다며. 근데 잘 봐봐. 이거랑 이거는 바꿔도 똑같은 수식이잖아. 이거랑 이거 똑같잖아. 식이 실제로 바꿔도. 그 말은 뭐야? 아 이쪽에 오는구나. 그지? 이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똑같은 수식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아 이게 이렇게 온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억번호 어떻다? 설명이 된다. 알파, 알파분의 1, 베타, 베타분의 1. 알파가 근이면 요 상방정식의 숫자를 다 좌우로 대칭한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얘가 상반이다 보니까 원래 식과 똑같다. 그러니까 요게 근이면 나머지 얘도 근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니은번 봐볼래? 그럼 알파가 1이 근이면 중근이 된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니은번. 알파가 1이면 알파분의 1도 1이거든. 그럼 당연히 뭐야? 중복되는 근이 하나 발생하겠지.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은 1이 두 번 발생하면 이걸 중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겠다. 디귿번. 자, 디귿번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알파 베타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거든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그 근에 관한 형태인데 그 근에 관한 형태가 얘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근이면 원래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랬고 베타가 근이면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 감마라는 문자 대신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고 델타 대신에 내가 베타분의 1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이 디귿번의 말의 의도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니까 어떻게 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 더하기 얘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는 알파 베타 얘가 알파분의 1 곱하기 얘가 베타분의 1로 가면서 얘가 알파 베타 더하기 얘가 알파 베타분의 1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값은 과연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얘가 제로인데 어라? 그럼 얘는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 즉 알파 베타가 얼마? 1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디귿번도 어때요? 설명이 가능해지는 패턴이죠. 또 어렵잖아. 4차까지 올라가니까. 선생님 왜 4차를 해요? 어차피 보기차식은 또는 상방방정식은 정리하면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같이 결부해서 보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알파분의 1이면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구나. 똑같은 수식이니까 저렇게 확인할 수 있다더라.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기니디로 답을 결정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좀 어렵나요? 요거 하나 그럼 조금 쉽게 가는 것들 위주로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시너지 한 번만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시너지 조금만 단원을 좀 낮출까요? 시너지는요 456번 때부터
458번 때까지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그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6번부터 458번까지만 일단 456번부터 458번까지만 한번 쭉 가주세요. 456번부터 458번까지만. 요거 좀 잠깐 쓸게요. 앞에 정신없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456부터 458까지. 자, 다 되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시면 472번까지. 서술형을 원래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계된 게 하나밖에 없어서 472번 서술형도 한번 풀어봐.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순서 잘 따라오세요. 이게 역수골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되신 분들 472번을 한번 더 풀어봐 주세요. 요령이 좀 늘었으면 금방 답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고 순서대로 가볼 수도 있을 거고. 자, 이제 바로 보려고. 3초 만에 답이 나오겠죠. 왜요? 대칭이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과 m이었어. 그러면 반드시 이 아래쪽에 그는 이것의 역수꼴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저기서 얘기했던 컨셉이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거꾸로 얘 입장에서 얘를 올라갈 때는 얘 3분의 1의 근을 가졌는데 이거에 역수꼴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3. 그래서 이 두 개를 곱셈하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3. 이걸 알고 있으면 3초 정도 안에 풀린다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눈에 돌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4차가 됐건 3차가 됐건 물론 3차는 뭐 3차 구조도 있겠지만 일단 4차하고 보통 2차 구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A, B 그 가운데 일부러 이렇게 딱 맞춰놨잖아. 그러면 여기 근이 하나다. 여기 뒤집혀도 어차피 마이너스야. 여기가 3분의 1이다. 뒤집히면 3이다. 근데 그걸 이제 서술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가도록 유도를 했지만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겠지만 실은 이렇게 가는 패턴들을 딱 보자마자 이제 알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되게 중요했던 거구나. 가끔가다 학교에서 이 서술 과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편하신 대로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정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서술형 대비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뭔가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개념. 그 책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얘기만 하고 좀 가보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실수개수에 해당되는 부분의 2차 방정식의 경우에 첫 번째 만약에 ABC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한 근 자체가 만약에 P 플러스 A가 Q로 T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천레근을 갖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에 대한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형태 ABC가 얘가 만약에 실수 개수를 갖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근의 형태가 P 플러스 A가 QI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됐어야 돼? P 마이너스 QI. 이게 뭐야? 천레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방정식의 작성에서 나온 건데 왜 방정식 작성이냐? 주근의 합과 곱이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편해지는 거지. 에?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한번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시너지로 볼까요? 여러분 시너지 펴신 김에 시너지 한번 잠깐 봐보자. 자, 시너지의 근형이 어디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 449번 위쪽 좀 봐봐. 개수가 유리수란 말과 개수가 실수란 말이 거기 위에 표현이 딱 정확하게 노란색 음영 들어가면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P 플러스 Q루트 M이면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Q루트 M. P 플러스 QI면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QI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의 풀이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그 문제 하나 풀죠. 좀 어려운 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갑시다. 449번. 자, 분명히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AB라고 하는 거. 자, 그럼 X의 제곱 AX 더하기가 B라고 하는 형태가 0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에. 그럼 저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 합을 구해. 그게 얼마? 2. 곱을 구해.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저는 방정식을 바로 잡아.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가 곱은 제로다. 이게 뭔데? 아까 방정식 작성을 이렇게 저는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본 게 뭐야? A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얘가 20이다. 이렇게 그냥 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합과 곱이 되게 편한, 그러니까 근계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방정식 작성으로 갈 것인지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지. 하나만 더 가볼게. 맨 아래쪽에 있었던 451번 하나만 더 가볼게. 451번 문제를 풀었더니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AB가 실수래. 한 근을 뭐로 잡았냐면 1 플러스 2i로 잡았어. 그럼 얘가 실수 개수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1 마이너스 2가 켤레근이야. 그럼 이거의 합이 얼마냐면 2고 곱에 관한 형태가 얼마냐면 5였던 거야. 그럼 어떻게 잡아?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제로다라고 해서 바로 때려버리면 a는 마이너스 2하고 b는 5가 바로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켤레근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이해가 돼? 근데 요걸 이제 변형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보냐면 453하고 454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453하고 45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볼게. 453번하고 454번 한 번만 더 해줘. 그리고 환기 좀 시킬게. 이따가 한꺼번에 453번하고 454번 좀 한번 풀어줘봐. (453) 453번하고 454번입니다. 실수인지 유리수인지 정확하게 잡고 가세요. 자, 혈액은 대부분 하시마시가 들으세요. 혈액은 애들이 대부분 공부하면 다 풀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다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거 하려고 이 수업 하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몇 가지 팁들을 드리는 거니까 부탁인 건 딴 것보다 실수, 유리수 이런 거. 왜 2차반에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왔지? 그런 거 좀 같이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풀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확 짧아진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하고 잠깐 쉽시다. 자, 실수 개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싸, 그죠? 허수근을 가져요. 그럼 반드시 뭐를 가져? 혈내근을 가져. 그래서 두 근의 합,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그 다음에 곱해보면 얘가 10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방정식을 바로 잡아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 제로. 제곱수랑 1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 제가 중3 때 천병희 쌤한테 배운 거라니까. 아직도 기억하잖아. 그때 엄청나게 그게 선생님이 강조하잖아. 거의 한 5분 동안, 내 기억에 5분 동안 얘들아 같이 따라하면 도움이 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제로야. 이거를 한 5분 동안 계속 하셨어. 근데 어찌 나이 중에 알고 보니 세뇌 들어가 세뇌 당했어.
근데 되게 효과적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럼 a, b, d네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무튼 알파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6이었고요. 베타가 얼마였죠? 얘가 b가 얼마였죠? 죄송해요. 10이니까 얘는 식이 아마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대로 가면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었겠죠. 그래서 이거 통분해서 가시면 되죠. 4알파 베타에 어떻게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얘가 2베타의 제곱 그죠? 플러스 얘가 4베타 플러스 얘가 2알파의 제곱 더하기 4알파. 계산을 여러분이 합시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게 아니어서 이거 강추하려고 강추라고 했습니다. 강추 한 2개 정도? 일단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복소수에는 실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 작업 이걸 해주셔야 돼. 짝쳤을까? 짝쳤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가 됩니다. 아하 허근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던져지느냐? 이런 의미가 던져지죠.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야. 혹은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알파야. 이걸 안 거야. 이 노란색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이게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 쌤요,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알파라면서요. 그렇지.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이 문제가 뭐로 바뀌냐? 켤레라고 하는 저 약간 좀 짜증나는 글자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3승 더하기 3승 구조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더 낫잖아. 켤레 있는 모양보다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가라고 하는 얘기가 출제자의 의도였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였던 것 같고요. 알파 베타는 3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8 마이너스 얘가 12. 12가 아니구나. 18이구나. 정답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2 완성이 되는 걸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얘가 1번의 답으로 완성되는 확인이 되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쳐줘 이거. 그러니까 허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다면 실수 개수인 게 눈에 딱 보였으니까 우리는 켤레 복소수의 성격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켤레근의 의미까지 딱 완성됩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다만 이제 우리 프린트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인수 정리한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을 거고 요 정도로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프린트에 있었던 좀 어려운 문제만 한 4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 4문제만 풀이를 해드리고 나서 우리 오늘 뒤에 뭐 35분짜리도 하고 첨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한번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